네, 오늘은 배문성 라이프 자산운용 이사님 모시고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미국 시장금리 변화에 따라서 미국 증시뿐 아니라 한국의 주식 채권 시장도 굉장히 출렁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국내 기관 투자자분들, 이사님 같은 분도 스트레스가 정말 클 것 같습니다. 운영사에서 자본시장 매일 보신 입장에서 한국 분위기는 어떤 상황인가요? 뭐 우리나라 채권 시장은 말할 것도 없이 전날 미국 금리 변화를 추종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장에 미친 충격도 정말 컸죠. 일단 10월 한 달간 미국, 호주, 한국의 이제 국채 10년물 금리의 변화를 보시면요. 통상 이제 하루에 금리가 5bp 이상 움직이면 저희는 이제 변동성이 크다고 느끼는데 뭐 거의 매일 그냥 5bp 이상 움직였고 심지어 이제 10bp 이상 움직여서 이제 혼비백산한 날들도 이제 적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달간의 국채 10년물 금리를 이제 숫자로 보면 이렇고요. 그러니까 10월 월초랑 월말의 금리를 보면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이제 호주는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월초에 비해서 26일 기준으로 이제 4bp밖에 안 올랐고 미국도 막 이렇게 매일매일 되게 요란했던 거에 비해서는 월초 월말 이렇게만 비교해서는 변화가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일일 비해서 뭐 금리가 크게 오른 날에는 뭐 야 이거 뭐 이러다 5% 뚫고 6% 가는 거 아니냐 뭐 네. 이러고 금리가 크게 낮아지면 아 역시 침체 오는 건가 뭐 장기채 풀매수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분위기에 휩쓸리면은 안 된다는 거죠. 네. 하루하루 변화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이럴 거다, 이런 방향성을 가져가야 할 텐데요. 이사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상반기처럼 미국채 10년물이 3.5%에 있던 거는 너무 낮은 레벨이고 지금의 경기 여건을 고려했을 때는 좀 너무 낮은 레벨이고 장기간 한 4% 이상은 유지될 것 같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빌 에크먼이 얘기했던 대로 막 5.5%? 글쎄 그건 뭐 수급이 안 좋아서 일시적으로 그럴 수는 있어도 5%대를 어떤 장기간 유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회의적이긴 합니다. 네. 아, 네, 마침 빌 에크먼 말씀하셨는데요. 지난 23일이었죠. 장 초반에 10년물이, 그러니까 장기금리가 오르는 추세에서 에크먼이 트위터를 올려서 쇼크션 청산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금리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날이 이제 10월 23일에 그러니까 이제 10년물 기준으로 금리가 5.02%에서 4.83%로 거의 20bp가 움직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채권 시장 규모가 얼마나 큰데 뭐 이게 무슨 코인 시장도 아니고 유명인사 한 명의 포지션에 따라 뭐 장중의 변동성이 뭐 그렇게 커진다? 뭐 그거는 뭐 정말 코인처럼 뭐 적정가가 뭔지 모르겠다. 근데 뭐 일론 머스크가 샀댄다 하면서 뭐 같이 따라 사는 좀 약간 뭐 그런 좀 어처구니 없는 모습인데 그만큼 시장이 지금 굉장히 취약하고 예민한 상태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 지난달에 그 월거울부의 센스에 놀랐던 게 그 한 달 전 촬영분에 미국 장기채 앞으로도 4%대 금리 아래로 못 갈 것, 뭐 미국 성장은 탄탄하다 하지만 빌 에크먼은 틀렸다라고 이 장명을 해주셨는데 예. 제 속내도 이제 4%대 고금리가 장기화 되겠지만 5.5%까지 본다는 거는 좀 오버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내심 저 사람이 5.5%까지 기다리기보다는 그 전에 숏 커버할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네, 네. 근데 정말로 이제 5% 넘기자마자 숏 청산하는 거 보면서 역시 운용하는 사람으로서 저분도 좀 많이 쫄렸겠구나 아, 좀 그렇군요. 싶은데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제 그분에 비하면 운용자산도 너무나 미천한 그런 회사원이지만 숏을 치는 건 정말 롱을 잡는 것보다 이제 몇 갑절 부담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요. 예, 숏을 그렇게 오랫동안 잡는 거는 진짜 롱으로 버티는 것보다 진짜 몇십 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음, 이제 30년 국채를 숏 친다고 했던 그런 석 달 전보다 지금 1%포인트 가까이 금리가 올랐으니까 뭐 거의 30% 가까이 지금 그렇죠. 예. 거기서 예, 그 포지션에서 번 셈이고 듀레이션 감안하면요. 그쯤 되면 무리하게 5.5%까지 기다리면서 막 피말리기보다는 그냥 수익 실현을 잘 하고서 뭐 아주 멋있게 탈출할 수 있죠. 그러니까 빌 에크먼의 빙의에서 판단해 보자면 뭐 이제부터는 침체가 와서 이제 장기채 금리가 내려갈 일만 남았다라고 판단을 이렇게 쉽게 뒤집었다라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단기간에 5%까지 왔으면 지금 상황에서는 당분간 금리가 위도 아래도 다좀
열려 있다. 그러니까 음, 나는 단기간에 이제 잘 먹고 이 숏 포지션에 대한 부담을 이제 멋있게 털어냈다. 어, 여기서 뭐 장기 채금리가 추가로 더 올라도 뭐 이제 그거는 뭐 욕심밖의 일이다. 뭐 약간 그 트레이딩을 하는 관점에서는 좀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럼 이사님 지금처럼 미국 장기채 금리가 최소 4%대는 오래 유지될 것 같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좀 하시게 되셨습니까? 일단 뭐 재미로 트윗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네. 보신 것처럼 뭐 실업률 낮음, GDP 성장률 높음, 가계 순자산 이보다 높은 적은 없었습니다. 인플레이션 하락, 심리 역대 최악의 경제. 그러니까 나의 답변은 이제 데이터가 가짜입니다. 뭐 이런 건데 네. 이게 지난 1년간 기관 투자자들의 마음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표가 잘 나와도 아니야 이런 고금리를 견딜 수 없어 하면서 이제 애써 부정해 온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나 부동산도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오를 거라는 희망을 갖듯이 채권 투자자들도 당연히 채권 가격이 오르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누구보다 강하거든요. 네. 뭐 그런데 뭐 사실 내가 바라는 거랑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 뭐 완전히 별개지 않습니까? 뭐 저는 이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저성장이면 이제 저금리다라는 공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많이 느끼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인플레 위험이 제한적이었던 시절에 단순화된 공식인 거죠. 그러니까 저성장이어도 인플레가 지속되면 저금리 플러스 알파 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재정학적 갈등이랑 공급망 재편이 계속되고 또 ESG 신경 쓰고 중국이 늙어가고 뭐 이런 인플레를 촉발하는 요인이 이제 과거보다 좀 많이 우세한 데 비해서 뭐 AI나 자율주행으로 인한 어떤 노동력 대체는 좀 이렇게 단기간에 막 이렇게 가시화돼서 성사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음. 그래서 어떤 인플레 위험은 분명히 과거보다는 높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저성장이면 무조건 저금리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최근에도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너무 높게 나왔는데, 뭐 시장은 이게 피크다라고 받아들이면서 시장 금리는 오히려 조금 안정화되긴 했습니다만, 물론 저도 이제 경기 확장이 계속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의 소비가 시장이 바라는 것만큼 막 시장의 예상대로 그렇게 빨리 약해질까 하는 거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투자는 아시다시피 이제 리쇼어링과 전쟁 같은 걸 테마로 지금 제조업과 정부 쪽에서 이제 투자가 계속 탄탄한데 네. 뭐 이런 투자가 이제 고용과 임금을 받쳐주는 요소가 되고 있죠. 그리고 몇 번 강조드린 것처럼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가계부채 부담을 크게 낮춰서 이제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0%에서 70%대까지 이제 디레버리징을 했고, 그래서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부담도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계의 재무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거는 그만큼 고금리를 견디는 힘도 강하다는 의미가 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도 금리가 오르면 뭐 차입금 많은 기업이 힘들지, 뭐 현금 많은 기업은 오히려 좋아하는 것과 뭐 좀 같은 이치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과거보다 가계의 재무 건전성이 좋아진 데다 이제 기업 투자와 정부 지출도 활발하니까 10년물 금리가 한 2.5% 내외를 유지했었던 저 과거보다는 그 중립 금리가 이제 아예 올라갔다. 좀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면 5%를 유지하는 것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고 보시는 근거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단기 금리가 5%가 넘어 있으니까 뭐 음, 기간 풀이면 감안하면 그거보다 높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음. 같은데요.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되니까 이제 뭐 흥청망청 소비했다라는 키워드가 따라왔거든요. 네. 어, 그런데 실제로 현지에 계신 기자님 보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이게 이게 사실 흥청망청이라는 게 좀 주관적인 이 부위라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예. 없지만 비싼 레스토랑 같은 데 가봐도 사람이 뭐 줄었다는 느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비가 잘 되고 있는 것만큼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소비가 지속적으로 잘 되고 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 보니까 이제 여의도는 비싼 데들은 이제 네. 예약 안 해도 되고 좀 아이고, 과거보다는 확실히 널널해졌더라고요. 예, 그렇게 그렇군요. 좀 체감이 좀 되고 있는데 결국은 아무튼 보면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미국의 가계 순자산이 너무 많이 늘은 게 이제 소비가 강한 요인 중 하나로 이제 지목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절대 규모로도 순자산이 저렇게
그리고 GDP 대비로 봐도 굉장히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최근에 야, 이제 저축률이 내려가고 있지 않냐 뭐 하는데 사실은 이제 보유 주식이랑 주택 가격이 높아지면 사람 심리가 지금 번 거 다 저축할 필요 있냐? 그냥 뭐 번 거 그냥 막 써도 되지 하면서 아무래도 소비에 대해서 좀 관대해지죠. 근데 네. 반대로 막 주가랑 집값이 막 떨어지면 이제는 막 이게 꼭 필요한 건가? 뭐 더 싼 거 없냐? 뭐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좀 장기 금리가 만약에 갑자기 이제 5%대를 유지하면 최근에 이제 미국도 증시가 꽤 조정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주가와 집값이 꽤 타격을 받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2008년 때만큼은 아니지만 순자산 감소로 인해서 어떤 소비를 둔화시킬 만한 그런 레벨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연준 인사들의 스탠스를 보면 장기 금리가 이제 3%대를 막 기록할 때는 뭐 긴축이 더 필요하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매파적인 발언을 막 쏟아냈었는데 지금 이렇게 장기 금리가 거의 5%까지 오니까 이제 연준 의사들이 이제 시장이 알아서 긴축을 해주니까 뭐 기준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하는 음. 그런 이제 비둘기적인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현재 경제 상황에서는 장기금리 3%대는 너무 완화적이고 5%대면 상당히 긴축적이라는 그런 내부 시각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예. 음, 그래서 한편 저는 지금 미국이 중국과 어떤 체제 경쟁을 하는 와중에 그러니까 내심 이제 인플레를 때려잡기 위해서 상당한 경기 침체를 감내하기보다는 인플레도 그냥 적당히 관리하면서 경기가 좀 탄탄하게 견딜 수 있는 수준을 좀 유지하고 싶은 게 음. 내심 속내가 아닐까 합니다. 예. 뭐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수급 측면에서는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제 공화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불거지는 게 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지금 민주당 바이든 정부에서는 지금 과도한 국채 발행이 예상되니까 이제 수급이 약해진 건데 수급에 밀려서 시장 금리가 오르다가도 지금 뭐 아마도 대선 때까지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 중에 어디가 될 건지 계속 뭐 어느 한쪽이 우세해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화당이 집권하면 국채 발행이 감소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이제 가끔씩 금리가 오르는 걸 좀 브레이크의 요인으로 작동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네. 이제 11월 FOMC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간단히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장의 다수가 생각하고 뭐 패드와치에도 반영이 되어 있듯이 저도 좀 일단은 동결을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9월 FOMC 이후로 이제 장기채 금리가 분명히 많이 올랐고 이 정도 올라왔으면 이제 시장이 알아서 긴축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으니까 뭐 당분간 지켜보자 하면 되지 뭐 굳이 단기 금리를 더 올리면서 긴축의 고삐를 더 쥐어야 한다는 뭐 그런 시그널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네. 최근에 3분기 GDP 성장률이 잘 나온 걸 두고 이거 경기가 너무 뜨겁다라고 강조하기보다는 뭐 그건 좀 지난 일이고 이제 장기채 금리가 많이 올랐다는데 이제 더 무게를 주지 않을까 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 다음 인터뷰 때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